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 있으셔서 한번 읽어보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채널의 댓글창을 악플러들로 인해 닫았으며 멤버 가입을 하신 분들의 댓글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의 반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제 채널에 질문하시라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주의입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영상들을 보다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석사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만약 미국 대학원생이 된다면 박사 과정은 석사를 하고 나서 회사 다니다가 필요시 지원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박사 과정에서 연구 주제는 시대를 앞서간 주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석사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박사 과정을 지원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석사 과정 연구를 당장 취업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주제로 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님 같은 경우는 플랜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박사는 하고 싶은데 박사까지 하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결혼 문제, 가족 문제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고는 싶고 그래서 석사만 유학 가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 취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말한 이 플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인도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석사 취업만을 본다면 인도 유학생들이 전공 선택 트렌드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각 학교 랩에 들어가서 인도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하는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듯합니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멀리 내다보려면 미국 내국인들의 선택을 봐야 한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석사 취업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미래를 보는 큰 시선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의 단점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생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장점을 하나 취했다면 단점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의 미국 유학과 한국인들의 미국 유학 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에 갈 때 이제 조기 유학도 많이 가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상태에서 쭉 박사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학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되냐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이제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기 유학부터 쭉 가서 엘리트 코스로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한인 유학생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이공계 같은 경우는 펀드라는 게 나와서 학비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제 학부는 아무리 이공계라 해도 외국인들한테 펀드를 잘 안 줘요. 학부의 경우 유학생은 장학금 거의 없이 학비를 다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립대가 한 학기 학비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사립대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학부부터 유학 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에요. 대부분의 학부부터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한국의 서울의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강남 출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부터 유학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류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4년제 학부까지는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남는 케이스죠. 이렇게 좀 늦게 대학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부 장학금을 잘 안 주는 미국의 대학 문화 때문에 서민들은 일단 한국에서 등록금 싼 한국 학부를 맞춰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 등록금 비싸다고 시위하는 것은 매우 어이없어요. 한국만큼 대학교 등록금 싼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한국보다 대학교 등록금 싼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등록금에 불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많이 가고 대부분 이공계입니다. 왜냐면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는 펀드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인도에서 오는 학생들을 봅시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전체 총부는 상당합니다. 왜냐면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도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은 이제 사실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나라가 인구가 많아서 돈은 많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이제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는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솔직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라고 뭐 하더라도 그거는 인구가 진짜 많아서 그런 거고 사실 개개인의 삶을 보면은 중국도 빈민국에 속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인도와 중국이 근데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중국인 친구들은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박사까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학벌을 쌓고 박사학위를 소지하려고 하는 거는 좀 유교 문화랑 좀 관련이 있어요. 유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이제 학문을 많이 갈고 다 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벌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권 국가들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학벌을 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인들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현실적인 서구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그러한 경제 시스템에서 가난한 자신들의 문화를 보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버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인들은 당장 취업하는 거, 당장 눈앞에 회사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유학은 미국 석사만 하고 취업하는 문화가 주류입니다. 학부 유학도 잘 안 오고요. 인도에서 학부 후 미국 석사 후 미국 취업이 인도 유학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전공 선택을 좀 자주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기업에 이미 취업해 잘 다니는 인도인들이 석사 전공을 뭐 했는지 잘 보세요. 그게 아무래도 인도가 세계 최대 빈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으로 학부, 유학을 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인도 친구들 보면은 인도에서 학부만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만 달랑하는 경우가 인도 유학의 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박사를 잘 안 해요. 인도 친구들을 박사를 잘 안 하고 석사만 마치고 기업에 입사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 입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들은 스타트업도 잘 안 갑니다. 대기업 입사에 매우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석사까지만 한 다음에 2년만 딱 한 다음에 그 2년도 펀드 받아가지고 아주 알차게 석사하고 미국 취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에서 석사 유학 오는 학생들 대부분 공부 되게 잘해요.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학벌을 막 이렇게 숭상하고 그런 문화보다 인도 사람들은 당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유학생들과 좀 도드라지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중국 유학생들은 박사하면 껌뻑 죽거든요. 그래서 인도 학생들은 미국에서 석사만 마치고 바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매우 친한 친구가 석사 때 같은 랩에 인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왜 친했냐면 랩에서 바로 옆자리였어요. 그 옆자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랩의 석사과정 입학 동기였어요. 같은 학기에 우리 랩에 딱 2명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 인도 친구랑 저였어요. 그래서 석사 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막 몰라가지고 서로 헤매면서 이것저것 서로 물어보면서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친구가 같은 대학원 연구실 랩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충격받았냐면 방이 6개 있는 집에 렌트를 사는 거예요. 식스 베드룸에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그 방이 6개잖아요. 그러면 인도인 친구들 룸메이트 6명을 모아가지고 6명이 각각 그 방에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실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방 6개로 7명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집주인이 분명히 보면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집주인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뭐 다나가 있으면 이거 뭐 잡을 방법이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6개 방이 있는 식스 베드룸 아파트에 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봐봐요. 이게 한 달 렌트가 뭐 3,500불이라고 해도 7명에서 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500불만 내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공대가 보통 학비 면제해주고 2,300불 정도의 월급을 줬거든요. 지금은 더 줄 거예요. 지금 한 3년불 이상 박사과정 월급으로 이 정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비 면제 월 1,000불 정도의 월급을 줬거든요. 지금은 1,500불 이상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니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인도 친구가 500불로 렌트를 내고 살면서 나머지 남은 500불로 먹을 거랑 생활비를 하면서 혼자 결혼 안 한 독신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혼자 살았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500불 가지고 한 달을 살더라고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500불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밥도 밥 사 먹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뭐 인도에 있는 부모님한테 손 벌려도 미국으로 가는 생활비가 인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런 귀족 가문 출신 아니면은 인도 친구들이 미국에서 잘 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500불로 한 달 버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항상 옷도 안 사 입고 뭐 항상 500불로 그냥 먹을 것만 겨워 먹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차도 없고 그 친구는 또 학교 앞에 살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유학을 하면서 친구가 굉장히 알뜰하게 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직도 연락하거든요. 뭐 하냐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닌데 중소기업에서 매니저예요. 한국 직급으로는 부장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생 아주 잘 풀렸죠. 근데 이 친구가 영주권 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비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거의 14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글쎄요. 어떻게 영주권 나가는지는 잘 안 물어봤는데
인도 친구들이 영주권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영주권이란 게 국가별로 쿼터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사 출신에다가 한국인이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경쟁이 인도, 중국보다 치열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저는 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일본인들은 더 쉽게 받을 거예요. 일본인들은 아예 미국으로 이민 안 오려고 하니까. 근데 인도, 중국 사람들은 인도는 일단 자기네 본국이 빈민국 중에 하나이고 중국인들은 자기네 본국이 공산당 치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사람들은 영주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박사과정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사는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4년은 더 공부합니다. 즉 석사를 딴 남들보다 3년 9개월 더 하니까 남은 인생에서 더 투자한 만큼 먹고 뽕 뽑아버리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박사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미래적인 토픽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저는 2010년에 박사과정에 들어왔거든요. 2010년 8월 말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014년 5월 중순에 박사과정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3년 9개월 정도 대충 걸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했던 토픽은 뭐냐면 참고로 제가 2010년에 박사과정 들어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뭘 전공했냐면 C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공부했어요. CPU 이용한 병렬 연산이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제가 전공하던 당시에 대중들은 인공지능이 뭔지도 몰랐고 CPU가 뭔지도 몰랐어요. 데스크탑으로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그래픽카드 비싼 거 사던 시절이니 그때 CPU를 전공한 것은 탁월한 한 수였지요. 그거를 지금 이제 14년 딱 지나니까 지금 C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단순 C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C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뭐에 적용하냐면 했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바이오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도 지금 현실 세계의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직도 구현이 안 됐거든요. 뭐 아마 이제 뇌의 생체 삽입 전자칩을 받고 인공지능이랑 막 인간의 뇌랑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그제서야 제가 박사 때 했던 토픽들을 이제 제가 막 테크뉴스에서 어느 실리콘밸리 무슨 기업이 인간의 뇌에 칩을 받고 인공지능 심었다 이런 기사 나오려면은 제가 그걸 보려면 아직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모기업이 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지만 상용화가 아니잖아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처럼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기술은 거의 한 24년 정도? 미래 기술을 제가 박사 때 공부를 한 거예요. 2010년에 박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력한 만큼 뽕을 뽑는 거죠. 제가 2010년에 입학할 때 당시에 당장 핫한 근시안적인 그런 기술을 공부했으면 사실 미래가 애매하겠죠? 2010년에 뭐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2010년에 뉴스에서 핫했던 게 뭐가 기억이 나냐면 2010년에는 그 컴퓨터 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원래 컴퓨터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람들이 컴퓨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2007년 즈음에 컴퓨터 칩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휴대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배터리로 작동하면서 그렇게 폰 하나로 마치 컴퓨터처럼 쓴다. 뭐 그게 스마트폰 개념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2010년에 스마트폰 미술을 전공했으면 글쎄요. 졸업하자마자는 취업이 조금 쉬웠겠지만 지금 2024년에 스마트폰 기술은 한물간 거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할 때 뭘 하는지 결정하는 거는 조금 미래 기술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0년에 제가 만약에 석사만 졸업하고 반짝 바로 취업할 계획이었다면 저는 이제 석사 때 2008년에 저는 스마트폰 했어야겠죠. 그러면은 2010년에 딱 취업돼 가지고 있겠죠. 근데 2010년에 제가 스마트폰 기술대학원에서 공부해서 나왔으면 사실 지금 2024년에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이고 이제 중국도 막 중국산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핫한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사만 그렇게 하려면 잘 되는 토픽을 골라야 맞는데 그게 바로 사실 석사들이 박사한테 밀리는 근본 원인이에요. 왜냐면 석사들은 당장 2년 후에 졸업하기에 유리한 것을 택하는데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제 보통 석박 통합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마칠 때쯤에 좀 인기 있을 만한 토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플러스 한 그 이후로 한 15년 이후에 졸업하고 15년 이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좀 롱텀 기술을 미국 박사들은 많이 선택합니다. 굉장히 멀리 내리는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박사들은 토픽을 보통 정하고 하는데 님이 석사를 취업 목적으로 단기 주제를 선택하면 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석사 취업을 미래 기술로 하면 당장 취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석사 취업자는 미래보다는 근시안적인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미국에서 2년만 마치고도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다면은 당장 2년 후에 먹고 살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2년에 먹고 살 거라면 뭐 지금 핫한 뭐 GPU나 그런 인공지능 기술. 근데 님이 지금 당장 핫하다고 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도 이제 한물 갈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10년, 20년 후에 나올 기술들은 그거예요. 이제 양자 컴퓨터로 AI 구현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결국엔 인간의 뇌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또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석사 취업 토픽을 근시안적으로 선택하면 굉장히 뒤처진 기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석박사를 하는 사람이랑 석사만 마치고 일을 하다가 박사를 하는 사람은 그 좀 전력이 달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석사가 박사보다 항상 불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좀 불리한 점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 석사를 한 다음에 미국의 대기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업을 오늘 한 10년 다닐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부서를 옮겨 다니세요. 한 주기적으로 한 3년에 4년마다 미국은 부서 옮기는 게 쉽거든요. 계속 논문을 읽으면서 테크의 흐름을 좀 보시고 미국 대기업이 다니면서 미국에서 갑박사를 마치고 입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사 때 뭘 연구했는지 이렇게 그 사람들 출신 랩에서 뭐 연구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 출신 랩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논문 좀 읽어보고 하면서 연구칫을 계속 만드세요. 첨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회사에서 하는 연구를 계속 틀면서 부서를 옮기세요. 본인 연구 핏을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첨단으로 보이는 쪽으로 박사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미국 박사과정에는 또 뭐가 있냐면 파트타임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날 랩에서 하루 종일 뭐 한 4년 연구하다가 졸업하는 게 풀타임 박사과정입니다. 미국은 파트타임 박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현역 직장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석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 들어서 다닌 다음에 이제 승진고가가 좀 좋으면 그 트위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학비 보조라고 하죠. 회사에서 학비를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승진고가가 되게 좋아야겠죠. 고가 1등급이어야겠죠. 고가 3등급인 사람한테 그런 거 안 주겠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다면 1등급에게 투자하지 3등급 한 사람한테 회사가 그렇게 막 투자하지 않죠. 고가를 잘 받은 다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수업을 듣는 겁니다. 한 학기에 풀타임으로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뭐 한두 과목 정도 한 학기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돈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두 과목씩 들으면서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박사를 마치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석사 마치고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면서 학비 보조인 트위션 어시스턴트를 받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회사 다닐 거 생각하고 다니시면서 파트타임으로 박사 한 10년 정도 길게 보시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려면 진짜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살다 보면 인생이 많은 일들이 있고 귀찮아서 10년간 그렇게 못해요.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하지만 초인같이 이것을 해낸 대만 출신 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독하게 독한맘 먹고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 박사를 회사 돈으로 10년간 하면서 박사를 딴 대만 출신 지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도 학위 하나 더 따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학위 과정 보내줬는데 제가 미국에 돈 버니까 와이프를 파트타임 하기를 결정하고 제가 학위 돈을 지원해줬는데 와이프도 두 학기 해보고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이거 파트타임을 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그런 파트타임 학생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흐지부지해서 됩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공부는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그때에 맞춰서 바싹 해야 돼요. 님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현재 마음을 먹고 나중에 박사해야지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결국 다 포기하더라고요. 주변의 직장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박사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석사만 하고 기업 다니면서 돈 모아서 박사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늦깎이로 박사를 다시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회사 다녀 결국 늦게 박사 취득한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진짜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인생이 늘 불안하고 또 자식들 있으면 또 와이프랑 자식에게 사람은 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박사 나중에 하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방에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석박 통합으로 한 방에 끝나는 게 가장 좋겠죠? 아시겠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고민했어요. 이 모멘텀을 제가 이 관성, 공부하려고 하는 이 관성을 지금 놓치면은 박사를 죽을 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사 마치고 한 텀도 쉬지 않고 바로 박사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석박 통합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석사를 미국에서 한 50위권 하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를 마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학기에 10위권 정도 하는 더 좋은 박사 과정으로 옮겼습니다. 즉 타 학교의 석박 통합 과정에 3년차로 편입했어요. 이게 대학원 편입입니다. 미국은 다 박사 과정은 석박 통합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만 마치고 박사 간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 가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을 3학년으로 편입한 게 되는 거죠.
그 더 좋은 학교 타 학교. 박사과정 3학년 편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공부의 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고등학교만 마치고 혹은 중학교만 마치고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나중에 대학교 꼭 가야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 생각하지만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항상 돈이 부족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 어쩔 수 없다. 진짜 나는 의지가 불굴의 의지다 그러면 나중에 박사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석박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취업할 트랙은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석사 갈 사람들은 당장 취업해야 돼서 취업에 유리한 토픽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거고 그래서 기업에 있으면서 계속 연구핏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박사 때는 논문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 되게 많이 읽고 뭐 MIT나 스탠포드 같은 세계적인 학교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나오자마자 다 챙겨보고 뭐 네이처 같은 데 나오는 논문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논문들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챙겨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박사 졸업한 지 꽤 됐잖아요. 저 2014년에 박사 졸업했는데 박사 졸업한 지 10년 차거든요. 이제는 귀찮아 가지고 논문도 잘 안 보고 책도 잘 안 보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박사 때 제가 논문 자주 읽었다면 그때에 비하면 논문이 있는 빈도수가 확 줄었어요. 10% 미만으로 줄었어요. 논문 잘 안 읽고 그래요. 그만큼 이 취업을 하고 삶이 안정되면 본인이 이제 또 결혼 같은 거 하면 삶이 좀 안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막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좀 늙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또 늙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결정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요약을 드리면 그렇게 석사 후 취업 후 박사를 하겠다면 석사 마치자마자 취업하기 좋은 단시간적인 토픽을 석사 때 하고 그것을 위해 인도인들 중 대기업 취업한 석사 출신들의 석사 토픽들을 참고하시고 그것도 펀드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토픽을 해야겠죠.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계속 연구 핏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석박통합으로 입학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 비해 뒤지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